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즉 빠른 판단의 힘입니다. 인류 기업과 인재들의 4가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누가 먼저 갈까? 먼저 가져갈까? 빠른 판단의 힘. 첫 번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일수록 실패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일수록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 없는 행동이 실패를 부른다. 즉, 선택지가 많을수록 빠른 판단을 하기가 쉽죠. 행동하는 위험과 행동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단 속도와 이익의 크기는 비례하게 됩니다. 매사를 의사결정 4분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야구 드래프트로 본 차선택이 어떻게 중요한지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본 그러한 경우에, 그리고 고민이 있든 없든 의사결정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교를 익히는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비교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4분면이 뭐냐? 이건 4가지입니다. 승부를 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승부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상대적인 선택일 것, 절대적인 선택일 것, 이렇죠. 협상 요소가 많고, 그리고 그 협상해야 될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수익성은 낮다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 요소가 많은 경우에 수익성이 높다면 본격적으로 승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 요소가 적고 수익성도 적다. 일단 자체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나 협상 요소가 적다. 상대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4분면의 첫 4분면 절대적 선택은 트레이드오프의 경우입니다. 수익성이 낮고 선택지나 협상 요소도 적은 의사결정 영역으로서 고위험 고수익 또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전략인데 이건 트리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ow risk high return인데 수익성이 높고 협상 요소가 적은 의사결정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로 결정해야 하지만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만 하면 누구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죠. 그 다음에 제3부면 본격 승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압축이나 게임 이론을 사용하게 되죠. 수익성은 높지만 그만큼 선택지나 협상 요소도 많은 의사결정 영역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다수의 상대와 큰 이익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의사결정 수준의 결과가 크게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승부하지 않는 경우인데 수익성이 낮은데도 때때다 자신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사결정 영역입니다. 판단의 난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크지 않아요. 미련없이 타인에게 미루거나 전적으로 자신이 맞는 것이 낫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레이드오프인 경우인데요. 선택보다는 포기가 중요한 경우입니다. 매일의 회신 바로 해야 할까? 한꺼번에 해야 할까? 혹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로 성공한 저가의 항공사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자택일을 반복하면 저절로 답이 많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씩 택일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트레이드업이죠. 여성 사진작가가 아프리카 나체족으로 이런 거 활용의 이미지가 강한 쪽으로 선택을 하라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죠. 자,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의사결정은 선택이 아닌 포기를 해야 할 선택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생활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활용하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둘 공간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선택이에요. 생활 공간이 좀 더 넓게 사용하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둘 공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다음 세 번째로 트리 구조입니다. 최단 시간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판단이 빠른 사람일수록 수정도 빠르다. 다소의 선택지도 트리 구조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첫 식사는 어떻게 결정할까? 문제 해결은 세 가지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녀를 감동시킬 최고의 선물을 고르는 법은 무엇일까? 전직을 할 거냐, 부서 이동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싱가포르에 진출한 알비렉스 니카타라는 사람의 도전 경우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가능성을 실천한 어떤 세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키포인트는 누구와 가지, 어디에 묵지 뭐 이런 여행 갔을 때 이런 것이에요. 당연하게 지나가는 일상사를 트리 구조화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것은 좋습니다. 자, 여행에서의 첫 번째 식사는 어떻게 할까? 혼자? 호텔에서 떨어져 혹은 뭐 게스트와 함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대중식당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선택지를 트리 구조화 시켜버리면 일선사가 그 경우에 따라 트리 구조를 시키면 최소한 뭐를 결정할까지는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압축지입니다. 선택지를 명확히 하라. 이런 압축의 경우인데, 낯사이를 탄생시킨 일대 결심. 경쟁을 이기려면 자기만의 승부수를 압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의 고수익의 승부라는 거죠. 세로축과 가로축을 정하면 정답이 명확해집니다. 용감한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압축할수록 성과가 나오는 거죠. 계속 압축해 나가는 거죠. 의사결정 도구의 조합으로 문제 해결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자 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대학의 비결 뭐 이런 거 이해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런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성공적인 송년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일체감을 높일 것이냐, 일체감을 낮출 거냐, 난이도가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자, 그래서 일체감을 높이려면 그 어떤 그림 퀴즈, 노래방 파티룸, 뷔페 식사, 개그 경연 뭐 이러한 것으로 그 송년회를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어렵고 일체감이 높게 하려면 시내의 맛집을 좀 찾아야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 편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감은 낮아요. 난이도도 낮아요. 저는 코스프레 그리고 흉내내는 코스프레나 빙고 게임, 퀴즈 게임, 뭐 PT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어렵고 일체감도 낮아요. 호텔의 연회장 혹은 퀴즈 이런 방식으로 성년회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축을 설정한 후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송년회 간사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목적이 더 명확해지고 의견도 모이기 쉽습니다. 포스잇을 준비하시고요. 성년회 준비라는 주제로 단편적인 생각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적어봅니다. 포스잇 한 장당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적는 거죠. 목적에 맞게 두 가지 축을 설정하고 네 개의 영역을 구분해 놓고 포스트에 적은 아이디어를 각각 영역에 붙이죠. 가장 효과적인 승부 요소를 압축해 그 영역으로 분류한 아이디어를 채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업 매트릭스를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게임 이론입니다. 경쟁 상대와의 협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경우죠. 덮밥 체인 업계의 가격 전쟁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는 게임 이론의 어떤 딜레마,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게임 이론의 딜레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고요. 최대 이익보다 일정한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수의 딜레마를 보면 두 명의 제수 A, B가 체포되어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제수는 침묵할 것인가 자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제수는 한 사건의 공범으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경찰관은 어떻게 자백을 받기 위해 두 제수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상황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둘 다 침묵을 할 경우엔 징역 3년. 한 명이 침묵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할 경우엔 자백한 쪽은 무죄, 침묵한 쪽은 징역 10년. 둘 다 자백을 갈 경우 두 사람은 모두 징역 7년. 자, 당시라면 어떤 상황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자백을 하거나 둘 다 침묵을 하거나.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상 상대의 행동을 예측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수 B가 침묵하면 제수 A가 자백을 해서 무죄가 되고, 제수 A가 또 제수 A가 제수 B가 침묵을 했을 때 제수 A가 자백을 하면 무죄가 돼요. 제수 A가 또 침묵을 하게 되면 둘 다 징역 3년이라는 거죠. 제수 B가 자백을 해요. 제수 A가 자백을 해요. 그럼 징역 7년. 침묵을 하게 되면 징역 10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뭘까요? 둘 다 침묵을 하게 되면 둘 다 징역 3년이죠. 하지만 상대방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하는 경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제수 B가 침묵을 하던 제수 B가 자백을 하던 제수 A는 자백을 하는 경우 무죄 혹은 징역 7년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가장 자기한테 최선이 될 건, 그러니까 제수 A는 무조건 자백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수 B도 무조건 자백이라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둘 다 자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자백을 선택하게 돼서 고로 징역 3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를 다 살펴보면 제수 A는 물론 침묵을 하면 3년, 자백을 하면 7년이에요. 최소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자백을 하면 무죄 혹은 징역 7년, 침묵을 하게 되면 징역 3년에서 징역 10년이에요. 3년이라는 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무조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빠른 판단을 기르는 생활 습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점심 메뉴를 속전속결로 정하라.
역사 교과서를 탐독해봐. 일상을 인수분해하는 습관, 잘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미지의 장소를 혼자 여행해보라 이거죠. 주위에 착각할 만큼 철저히 정보통이 되어라. 무슨 일이든 자청해서 나서라. 이러는 경우에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은 빠른 판단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빠른 판단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빠른 판단을 기르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난해한 수식을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면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요소로 인해 좋은 하루가 보낼 수 있는지를 분해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인수분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나의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었나? 일들을 딱 분류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